인커밍 웹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커밍 웹훅. 이 웹훅이라는 거는 이 갈고리 3개 보이시죠? 웹후크라고 해서 후크 선장할 때 후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메시지나 정보를 후크로 훅 끌어서 낚시처럼 끌어서 잔디로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품위서나 뭐 관련된 휴가 관련된 그런 휴가 신청서를 이제 내용을 가져오는 실습을 오늘 할 거예요. 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구글 설문지로 휴가 신청을 딱 쓰면은 그 내용이 구글 시트에 딱 꽂히고요. 그다음에 제피어라는 그 템플릿 서비스를 통해서 웹훅을 통해 잔디로 들어오는 이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피어라는 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잔디로 가져올 수 있게 만든 템플릿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걸 가져오려면 코딩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제피어를 사용하면은 일반 사용자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웹훅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간단한 품위 절차, 복잡한 품위 절차 간단하게 해결하기 이런 내용을 그대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글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이 글을 그대로 진행을 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품위가 있잖아요. 휴가, 뭐 명함, 결제 이런 품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할 거는 휴가를 가지고 이런 웹훅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크게 2가지예요. 그 휴가 사용 신청서를 구글 템플릿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신청한 내용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잔디랑 연동하는 거 이렇게 2가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 혼자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또 한 2번 정도 해보시면 금방금방 적응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휴가 사용 신청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의 양식은 저희 구글 설문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설문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글 설문지로 이동하기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인데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회원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여기서 설문지 양식을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템플릿 갤러리가 쭉 있어요. 저희 사용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전 기본 템플릿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행사 의견, 주문 요청, 입사 지원서 양식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할 거는 휴가 요청, 휴가 신청하는 거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휴가 요청이라고 해서 이름, 휴가 기간, 휴가 유형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이거 그대로 변동 없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응답으로 갑니다. 응답으로 가면은 이 설문지 자체는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저희의 스프레드시트 그 설문지 내용이 꽂힐 내용 그 텍스트들이 꽂힐 설문 시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로 만들게요. 휴가 요청 설문 시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랑 하면 바로 만들어졌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지금 시트만 만들어졌지 이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이럴 경우에 항상 좀 에러가 나더라고요. 제피어를 연동을 하면은.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라도 좀 간단하게 적어 두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설문지로 통해서 직접 넣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테스트로 하나 넣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테스트 만든 거는 종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잔디로 돌아가 볼게요. 잔디로 이렇게 커넥트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연동 테스트라는 토픽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테스트 토픽 같은 거 하나 생성하셔서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일단 잔디 커넥트 들어가서 연동 항목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가장 하단에 있는 incoming F, outgoing F가 아니고 incoming F 여기를 꼭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웹훅 UR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웹훅 URL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상세 주소, 집 주소라는 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빌딩, 무슨 빌딩, 19층 토스렛 이렇게 주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합니다. 이 복사한 주소는 나중에 웹훅을 넣을 때 웹훅을 어디로 쏠지 그 링크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름은 하나 변경을 해둘게요. 휴가 신청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게요. 연동 항목 추가하기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잔디 커넥트 항목을 추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이 과정을 왜 거치는지 좀 이해를 못했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웹북 링크를 이제 제피어에 넣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데이터는 이 웹북 주소는 여기 한 번 더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다음은 제피어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커넥트를 만드신 다음에 제피어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제피어라는 서비스에 잔디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잔디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지는 않는데 베타 테스터 등록은 해놨기 때문에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쉽게 제피어랑 잔디를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링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꼭 이 링크 들어가서 베타 테스트 등록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네, 제피어로 들어왔습니다. 제피어라는 서비스고 해외 서비스예요. 여기 회원가입이 따로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딱 되면은 잔디 그리고 제피어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Accept Invite and Build a Chat 이걸 클릭 해주시면은 베타 테스터 등록이 완료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잽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잽이 뭐냐? 라고 하시면은 잔디는 잔디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잽이라는 이름으로 잽 날리다 할 때 그 잽인 것 같아요. 요 잽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make a 잽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트리거라고 나오는데요. 1번이 트리거. 어떤 서비스를 잔디로 연동할 건지 첫 번째 이 트리거 앱을 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할 거는 아까 만들었던 구글 시트로 만들 거예요. 저희가 휴가 신청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휴가 신청서에 대한 이 시트도 만들었잖아요. 이 시트를 연동을 해볼 거예요. 이 시트랑 잔디 연동. 그래서 구글 시트 클릭을 해주시고요. 구글 시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리거 이벤트에 넣을 것은 뉴 스프레드시트 로우라고 해서 스프레드시트 밑에 하단에 어떤 생성된 텍스트가 있으면은 이걸 가져온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줄 거고요. 다음 컨티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여기서 어카운트를 골라야 합니다. 저는 nanage23.com 이게 지메일 계정이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컨티뉴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랑 워크시트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스프레드시트가 뭔지, 워크시트가 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스프레드시트고요. 밑에 있는 게 워크시트예요. 그래서 워크시트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아까 정했던 그 휴가 요청 설문 시트 테스트 이 이름으로 넣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네요. 요거 해주면 되고요. 워크시트는 사실 제가 별도로 만들지 않아가지고 설문지 응답 시트라는 시트 하나만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줬어요. 컨티뉴. 네, 그러면 1단계는 마무리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 트리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샘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컨티뉴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액션인데요. 액션으로 잔디랑 연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잔디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잔디라고 되어 있어서 숫자 없는 가장 최신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번 액션에서 잔디를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베타 테스터 등록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베타 테스터를 등록해 주시고 입원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액션 이벤트를 넣어야 돼요. 샌딩, 인커밍 웹북. 제가 인커밍 웹북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컨티뉴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씩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디 어카운트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이 이름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네, 이 부분이 좀 입력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로그인 하실 때 잔디 계정 로그인 하는 거, 제피어 계정 로그인 하는 거, 지메일 계정 로그인 할 때 뭐 비밀번호 틀리시거나 이래서 로그인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꼭 비밀번호 확인 같은 거 해주시고 로그인 하시면 잘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액션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 웹북 URL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복사했던 그 웹북 URL 있잖아요. 이 URL. 이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게 어디로 받을지 그 택배 주소예요. 그래서 주소 넣어주고 그다음에 타이틀을 넣어줍니다. 타이틀이랑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같이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 넣어놨어요. 타이틀 이 위에 있는 게 메시지고요. 타이틀은 그 밑에 띠지 안에 있는 굵은 텍스트가 타이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디스크립션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잔디에서 뭔가를 검색하실 때 커넥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을 하실 때 위에 있는 이 메시지 부분만 검색이 되고 이 디스크립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디스크립션 부분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참고 용도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 내가 검색에 꼭 걸려야 하는 정보들은 메시지로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제피어로 돌아가면은 타이틀이 있고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에 있는 걸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메시지. 저는 휴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누가 휴가 신청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자. 신청자 이름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받을 포맷을 이렇게 정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신청자, 1번 신청자, 그리고 엔터. 그냥 엔터 치면 두 번째 칸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2번, 그리고 휴가 기간. 휴가 기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옵션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타이틀.
휴가 신청서라는 이름을 넣어봤고 커넥트 컬러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00C473 이거는 잔디 컬러예요.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잔디 컬러로 기본 컬러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싫다라고 하면은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혹은 원하시는 브랜딩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팁이라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들어가셔서 색상 코드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나오거든요. 검색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빨간색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FF0000 컨트롤 C 해서 가져올 거고요. 잔디 컬러가 아닌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외에도 다른 컬러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색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커넥트 인포는 링크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인포 링크로 바로 이 커넥트 알림이 왔을 때 그 해당 시트로 이동할 수 있게 그 링크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휴가 요청 설문 시트 테스트 이 링크를 그대로 보시겠다. 이렇게 올려볼게요. 복사를 합니다. 복사가 제대로 됐고요. 다시 제피어로 돌아와서 이 인포 링크에 내용을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Continue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액션이 잘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면요. 따란 완료가 된 거고요. 잔디 이렇게 링크가 바뀌어서 휴가 신청서가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가 신청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내용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링크가 조금 지저분해서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대로 넣을 거고 이 내용에 휴가 신청서 이 대괄호 안에 텍스트를 넣어주시고 소괄호 안에 URL을 넣어주시면요. 깔끔하게 이 시트만 보이도록 아마 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하면은 다시 잔디로 돌아갔을 때 예쁘게 안 되네요. 이거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인포 디스크립션 쪽에 넣어볼게요. 한 번 더 테스트. 그러면은 잔디로 돌아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에 여기 빠졌었네요.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은 제대로 오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휴가 신청서 시트라고 해서 이거를 클릭 띵 하면은 이렇게 바로 이동이 되고요. 이걸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고 저는 인포 링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건데 따로따로 넣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디지로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 번 이 과정을 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저처럼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도 조금 더 수정을 해볼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휴가 사유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휴가 신청 시점도 넣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쓴 시점. 그러면 타임스탬프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컨티뉴 한 다음에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turn on 잽 이거예요. 이거를 on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제피어 연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완료된 것을 볼 수 있고요. go to my 잽으로 가면은 이렇게 제가 이름을 안 정해놨네요. 휴가 신청서 이렇게 제피어 이름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으로 만들면 휴가 신청 관련된 잽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예요. 그리고 잔디에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알림이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가 신청서뿐 아니라 비용 결제, 품위 관련된 것들은 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설문지 그리고 잔디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어려우실까요? 여기 이거 한 번씩 해보시면은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용, 결제 관련된 품위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거로는 비용 품위서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메일로 채용 프로세스 자동화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피어를 통해서 지메일이랑 잔디를 연동을 해볼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지메일로 들어오는 이메일을 잔디로 끌어와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메일 들어오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업무용 메일이라던가 그런 라벨링된 이메일만 받아보는 것을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피어랑 협업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메일이 현재 그 유료 사용자에게만 제피어로 연동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사용자 지메일 사용자분들은 이거를 연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것만 이제 먼저 봐주시고 나중에 가능하신 분들은 테스트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메일도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관련된 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리 이런 것들도 가능하실 텐데 채용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오늘 라벨 달린 이메일을 잔디로 가져오는 것을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것도 바로 좀 제피어에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피어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메이커 잽에 들어갑니다. 잽을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트리거 1번 연동할 앱은 지메일입니다. 지메일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 바로 보이니까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이벤트 이거는 어떤 이벤트 형식을 가져올 거냐라는 건데 저는 새로운 라벨링된 이메일을 가져온다 라고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컨티뉴 네, 그리고 지메일 계정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 중에서 이 토스랩 계정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라서 토스랩을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완료가 됐대요. 그러면 다른 거 토스랩 계정으로 컨티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셋업 트리거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떤 것을 가져올 건지 봐야 돼요. 되게 많이 요 위에 있는 것들 말고 이제 밑에 있는 것들 보시면 되는데 제가 라벨링 해둔 것들이 뉴스레터, 지라, 부동산, 중요, 인터뷰, 명세서, 무형문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 뉴스레터라는 라벨링 된 거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Continue. 이 라벨 된 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의 받은 편지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지메일 화면인데요. 여기 뭐 업무 메일도 있고 뉴스레터도 있고 막 기타 등등 막 광고 메일도 있고 이래서 이거를 라벨링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것들은 뉴스레터라는 이 라벨을 달아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받을 것은 이 노란 색깔 뉴스레터를 가지고 잔디로 받아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트리거 제피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샘플 메일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보시면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경제 뉴스 요거를 가져와 볼게요. 요 관련된 거를 Continue. 그러면 1번 액션은 완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액션은 이제 잔디를 연동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잔디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액션 이벤트라고 해서 send incoming 웹프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다음에 Continue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잔디 어카운트를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신 분들 여기서 꼭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Continue. 이 페이지가 아까 보여드렸던 좀 입력 많은 그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시작할 때 웹훅을 아직 URL 생성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잔디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거 연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잔디로 들어왔고요. 커넥트 들어가셔서 연동 항목 추가하기 눌러줍니다. 가장 하단에 웹훅, 인커밍 웹훅 클릭해 주시고 요 URL을 복사합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지메일 연동 저는 라벨링이 뉴스레터 연동 항목 추가하기 그러면 잔디에서 웹훅 설정은 완료된 거고요. 그럼 다시 복사한 요 웹훅 링크를 가지고 제피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웹훅 URL을 Ctrl V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타이틀, 메시지, 커넥트 컬러 그대로 있어요. 커넥트 컬러는 잔디 색깔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메시지에 뭘 넣을까요? 네, 타이틀, 메시지.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보낸 사람, 요 뉴스레터 보낸 사람이 궁금해요. 보낸 사람 이렇게 넣어주시고 보낸 사람이 from 이메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의 제목 가져오겠습니다. 서브젝트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내용 이메일 내용이 이거 뉴스레터다 보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가져오기엔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간단한 미리 보기 형식의 내용을 가져오려고 해요. 미리 보기를 뜻하는 것은 로우 스니펫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려가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로우 스니펫 여기 있네요. 스니펫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내용을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제목만 타이틀로 이렇게 컨트롤 C해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인포 링크를 넣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아까 했던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동할 때는 스프레드시트의 URL 자체를 제가 그냥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었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아예 있어요. 메시지 링크라는 이름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URL 메시지 URL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은 이것만 클릭했을 때 해당 이메일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그대로 컨티뉴를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컨티뉴 한 번 더 테스트를 진행해 주고요. 그러면 잔디로 돌아왔을 때 띵 이렇게 제가 이런 항목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제목은 이런 이름으로 보낸 사람 제목 미리 보기 여기 제목은 두 번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고 여기에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넣으려면 이모티콘이라던가 아니면 기호 같은 거 넣어서 앞부분 넣어주면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링크를 바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직접 이 지메일 내용이 뭔지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라벨링된 이메일은 제피어를 통해서 연동을 하고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원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것들 그리고 그 밖에 사례들 설명하고 그리고 질문들 좀 받아보고 네, 종료할 예정인데요. 이런 웹훅 연동 사례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잔디랑 IFTTT, 제피어가 아닌 IFTTT라는 다른 툴을 이용을 하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안드로이드 폰에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OS 사용자라 이거를 많이 써보지는 못했지만 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결제 내역을 IFTTT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이제 구매한 내역들 같은 경우를 결제 내역을 가져와서 잔디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인커밍 웹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RSS 연동 인스타그램이랑 조금 다른 건데요. 이건 태그 알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우리 브랜드를 해시태그 했을 경우에 이 내용을 잔디로 끌어와서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해서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인커밍 웹북 사례로는 사내 인트라넷 결제 알림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결제 알림, 뭐 상태, 뭐 결제선 뭐 이런 식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자결제 또 받아보시는 팀들이 꽤 있으셨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동성이라는 팀에서 실제로 결제 알림을 연동한 사례인데요. 이 내용들 바로바로 결제 문서 내용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 ERP 같은 거 아직 전자결제나 이런 걸 도입을 하시기 전이라면은 KT 비즈 메카 이지라는 곳에서 잔디랑 되게 바로 전자결제 연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KT 비즈 메카가 아니고 KT 비즈 메카 이지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잔디랑 연동 방법이 있어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룹웨어 전자 결제 진행이랑 이 완료 정보를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인커밍 웹북 사례로는 여기는 이제 오늘의 출하 집계사항, 누적 수량, 뭐 누적 금액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알림을 받아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하루 업무 마감 전에 뭐 이번 달 현재 출하하는 누적 수량과 금액을 잔디로 알려줍니다. 매출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날의 결제 상황이나 누적 금액을 파악을 하도록 한 오후 5시쯤에 받아보시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업무를 그날에 이제 얼마나 많이 잘 빨렸는지 이런 현황을 보실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잔디 웹북은 꼭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고객 커뮤니티 댓글이나 문의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는 잔디 1대1 문의하기를 주시면은 잔디 웹북이랑 연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1대1 문의하기가 딱 들어오면은 저희 인터컴이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터컴에서 잔디로 메시지를 바로 쏩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와서 어떤 분이 어떤 내용, 어떤 문의사항을 주셨네, 어떤 버그를 하셨네, 버그 내용을 리포트하셨네 라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연동 사례로는 잔디 모바일을 이제 그 리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랑 iOS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앱 리뷰, 뭐 잔디는 어떻게 해서 좋았다, 뭐 이거는 좀 아쉬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잖아요. 이 내용들도 다 웹북 통해서 그 토픽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고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분들 답변을 하나씩 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엑시 서베이 탈퇴하실 때 이제 저희 쪽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신 것들도 다 저희가 받아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엑시 서베이 퇴사 때문에 이제 잔디 사용을 그만뒀고 어떤 개선 사항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도 오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 다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커밍 웹북이 아니라 아웃고잉 웹북 같은 경우 아웃고잉 웹북은 잔디에서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외부 시스템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의실 예약 서비스 같은 것도 가능하고 또 건물 정보 검색 여기는 치토스라는 팀이었는데 치토스 팀은 이제 대장 주소라고 슬래시 대장 주소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그 검색된 대장 정보를 검색 봇이 바로 결과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주문 조회, 조회 교환 요청, 반품 요청 이런 키워드를 넣었을 때 어떤 그 내용들이 주문번호 관련된 그런 것도 쫙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업이나 특근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잔업이 얼마나 누구누구가 하고 있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팀들도 있었어요. 잔디 블로그 들어오시면은 잔디 활용 팁란에 저희 잔디 팀이 잔디 이렇게 쓰고 있다, 뭐 이런 팁들이 있다, 뭐 이렇게 써보세요, 저렇게 써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가끔씩 활용하시고 들어가 보시고 테스트도 해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1대1 문의하기나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